일부 70세의 평화롭고 충만한 삶의 비밀,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위한 간단한 선택. 70세라는 황금기에 접어들며 삶은 더 조용하고 차분한 리듬을 띠게 되고 세월의 지혜로 가득 찹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깊은 기쁨과 충만함을 안겨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평화와 안락함, 행복을 가져다 줄 작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와 함께 70세를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탐구해 봅시다. 편안하면서도 자신감을 주는 옷차림, 단순하면서도 목적 있는 삶, 그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하는 방법을 발견해 보세요. 현재를 축복하며 매일의 기쁨을 가져다 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비밀을 만나보세요. 1. 피해야 할 세 가지 옷 스타일. 저품질 옷은 피하세요.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우리의 몸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옷은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편안한 옷은 몸을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옷을 선택하지만 저품질 옷은 쉽게 애지고 불편함과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외출 중에 갑자기 셔츠가 찢어진다면 당혹감과 자신감 상실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편안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노년의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몇 벌의 질 좋은 옷에 투자하는 것은 평화와 자신감을 위한 투자입니다. 화려한 옷은 피하고 단순하고 우아한 옷을 선택하세요. 70대의 스타일은 화려하거나 지나치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이 자연스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거나 복잡한 옷이 젊어 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옷은 본래의 우아함을 잃게 만듭니다. 단순함은 언제나 스타일과 품격의 상징입니다. 어두운 색조의 세련된 디자인의 옷은 나이든 고유에 소박하고 우아한 미를 부각시켜줍니다. 과하지 않지만 품격을 보여주는 옷을 선택해 어디서나 부드럽고 차분하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세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 70세 이후 품격과 자신감을 위한 비결. 70세가 넘으면 단정함과 청결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값비싼 옷을 소유하더라도 구겨지거나 제대로 세탁되지 않았다면 그 우아함은 빛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단순하지만 정성껏 관리된 옷차림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옷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김없고 깨끗한 옷차림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자신감과 편안함을 스스로에게 전달합니다. 70세가 되면 옷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패션을 넘어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일의 옷차림은 당신의 삶과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단순하지만 세련된 옷을 선택하여 매일 자신감 있고 편안하며 행복하게 보내세요. 매일이 기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되도록 하세요. 2. 70세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70세가 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더 깊고 조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과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했던 것들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생활 방식을 조정하면 더 가볍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더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너무 많은 생일 파티를 계획하지 마세요. 기쁨은 때로 가장 단순한 것에서 옵니다. 70세가 되면 생일은 단순히 한 해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여정을 돌아보고 자녀와 손자, 오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와 손자들이 효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가족과 함께 큰 파티를 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현대 생활은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생계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었고, 집을 방문하는 일은 설날이나 추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 파티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축의금만 보내는 상황에서 파티를 준비한 당신도 완전하지 않은 모임에서 빈자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큰 파티를 기다리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평온한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가족 식사를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단순한 식사가 화려한 파티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작은 진심 어린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삶은 더 가볍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며 더 큰 평화를 누리세요. 나이가 들면 물질적인 것이 더 이상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녀와 손주에게 효심을 보이거나 친구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큰 행사를 여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는 가족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파티도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받은 선물은 다른 날에 갚아야 할 경우가 많아 끝없는 소비의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큰 행사를 여는 것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옛말에 부유하면 깊은 산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가난하면 시장 한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사를 위한 낭비 대신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세요. 저축은 재정을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노년의 마음을 더 안정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현재의 기쁨을 찾으며 단순하게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큰 생일 파티를 여는 것은 효심을 나타내는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잊으려 했던 상실의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큰 행사를 통해 과거와 마주하는 것은 때로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노인들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며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사회적 관계에 의해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화려한 겉모습이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순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생활 방식은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후를 보내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혹은 걱정 없이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행복입니다. 결론적으로 70대가 되면 단순하게 살고 저축하며 주변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복잡한 모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고 완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새로운 기쁨과 평화의 순간,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3. 70세에 피해야 할 세 가지 장소. 나이가 들수록 발걸음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건강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몸도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탐험하고 즐기고 싶지만 건강을 돌보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노년기가 단순히 평화로운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충만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위해 70세 이후 피해야 할 세 가지 장소입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묘지. 자녀와 손자에게 맡기고 현재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감정적이고 과거의 기억에 민감해집니다. 고인의 무덤이 있는 묘지는 기쁨과 슬픔이 섞인 추억으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떠나간 이들의 모습과 함께 추억, 후회, 그리고 때로는 말 없는 눈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묘지의 고요함과 차가움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자녀와 손자들에게 조상의 묘를 돌보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자녀와 손자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감사와 기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며 가족과 함께 남은 날들을 즐기세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가족, 자녀, 손주들과 함께 보내며 그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만끽하세요. 그들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노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은 과거를 회상하고 거기에 빠져들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제는 슬픈 기억을 잠재우고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울 때입니다. 현재의 모든 순간은 소중하며
당신은 그 모든 순간을 편안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단순하지만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묘지를 방문하는 일로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맡기고 당신은 남은 시간을 기쁨과 평안함으로 보내세요. 법을 어길 때 명예와 품위를 지키세요. 명예와 품위는 단지 흔히 듣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만들어진 기억, 교훈, 가치들은 지금의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부적절한 활동에 빠져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쁨을 찾는 대신 부정한 장소에 빠져들어 본인과 가족에게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노인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경찰서에 가고 가족들이 급히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명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는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결코 사라지지 않을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삶에서 나이가 들수록 한순간의 불필요한 실수가 오랜 시간 쌓아온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책 읽기, 공원 산책, 지역사회 활동 참여 또는 친구들과의 담소 같은 건강한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노년기는 인생을 즐기고 긍정적인 관계를 쌓으며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당신의 삶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평생 동안 헌신하고 지켜온 것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낯설고 위험한 장소, 안전을 우선으로 위험을 피하세요. 젊었을 때의 삶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모든 전환점이 새로운 기회와 끝없는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70세가 되면 지혜와 경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여행과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은 인생에서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지만 고령자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낯선 지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 익숙하지 않은 지형, 예상치 못한 상황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낙상조차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생 동안 어렵게 쌓아온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 없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익숙하고 사랑하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익숙한 공간은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주변 사람들 속에서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외출할 때는 휴대폰을 잊지 마세요. 휴대폰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즉시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더 큰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이는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당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70대의 삶은 과거에 무엇을 해왔느냐보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매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이며 당신은 걱정 없이 온전히 의미 있는 경험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살고 삶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세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 70대가 된 당신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과거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이룩해온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은 경박한 것을 추구하기에는 짧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순간과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험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돌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평생 쌓아온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의 웃음,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가족은 이 시기에 가장 평화로운 장소이자 큰 위로의 원천입니다. 노년의 삶이 행복하면 자녀들도 열심히 일하게 되고
모두가 좋은 가치를 공유할 때 가족은 번영하고 행복해집니다. 노년은 부담이 아니라 고요함을 즐기고 속도를 늦추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여정이 되도록 하세요. 마음을 열고 기쁨과 행복을 받아들여 이 시기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기억이 되도록 하세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7, 8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피해야 할 8가지. 친절함과 신중함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절약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건강과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 황금기에 접어든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노년기가 단순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충만하도록 보장하는 8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자기관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낙관주의는 현실감과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결정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 걸음이 되는 변혁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60세 이후에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의 비밀을 탐구하며 황금기가 진정으로 빛나는 세월로 가득 차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너무 마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애착한 사마리아인이 자주 찬양받습니다. 이는 이기심 없는 너그러움과 변함없는 친절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은 훌륭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은퇴 후 잭은 이웃을 돕는 일에 전념하며 열정적으로 봉사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절은 결국 그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날 잭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안식처가 침해당했고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이웃에 사는 젊은 실업자였는데 잭이 여러 차례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잭의 너그러움을 악용해 여러 번 돈을 빌렸고 잭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여려서 결국 남의 표적이 되었고 착취와 도난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너그러운 성향을 가진 노년층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따뜻한 일이지만 친절함과 신중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자니오드라고 말할 줄 알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과도한 친절은 때로는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필요와 기회주의적 착취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게 경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존엄성과 평온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친절함이 미덕이라면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경계심을 가지며 우리의 황금 같은 노년이 기만과 착취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게 이야기는 자기 돌봄과 단호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2.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피하세요. 인간 본성의 직조 속에서 낙관주의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무늬를 짜넣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장밋빛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선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친절과 용서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깊은 감정적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분별한 낙관주의가 초래하는 진정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끝없는 긍정은 착취와 배신의 고통스러운 길로 이어집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우리의 선의를 이용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러한 착취가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인간 행동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즉, 무언가가 자유롭게 주어질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에 따르는 감정적 대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항상 긍정적이어야만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회복력이 강하다드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분명 우리의 감정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 행동의 현실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성실함과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주의는 반복되는 상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부차적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어 타인에게 무시와 존중 부족의 길을 열어줍니다. 평생 동안 관계를 맺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노년층에게 배신의 아픔은 더욱 쓰라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선의로 가득 찬 낙관주의조차도 잘못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친절함이나 낙관주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으로 그것을 다듬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고 착취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적 풍요로움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지나친 사교 활동에 집착하지 마세요. 삶에서 진정한 친구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중 정말로 우리를 이해하고 신뢰를 얻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진정한 우정이 희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은 매우 깊은 깨달음입니다. 사교 활동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맥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깊이와 상호 이해가 부족한 얕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흥미로운 모험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친구를 선택하는데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은 인간 본성과 대인 관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활용하여 우리의 에너지와 영혼을 소모시키는 부정적인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대는 시간과 역경을 견디며 우리에게 위로와 지지, 그리고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공통된 가치관과 상호 존중,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모든 우정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우정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삶의 특정 시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면에 어떤 관계는 깊은 감정적 유대감이 부족하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더욱 잘 가꾸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돈을 아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은 나이에 상관없이 깊은 울림을 주지만 황금기에 접어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돈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감과 안전의 기반이 됩니다. 재정적 안정감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상상해 보세요. 이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노년기에 충분한 저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자유를 넘어 존엄성과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저축이 있다면 자녀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미래를 계획하고 인생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축이 없다면 삶은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병과 관련된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병원 한 번 방문만으로도 당신의 재정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작은 건강 문제에 대해 의료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적 안정이 없으면 삶의 즐거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경험에서 나오며 경제적 걱정 없이 매 순간을 누릴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저축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빠르게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을 떠나고 취미를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걱정이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생은 소중하고 덧없습니다. 저축을 우선시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는 건강 문제를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재정적 준비가 가져다주는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국 저축은 단순한 재정 관리 전략이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의 족쇄에서 벗어나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다짐입니다. 5. 건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직물에서 건강은 가장 소중한 실로 돋보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엮어줍니다. 건강은 단순히 웰빙의 한 측면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없으면 삶의 기쁨이 매일의 경험이 아닌 아련한 기억으로 남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운동이나 식단 조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는 생명의 선물 자체에 대한 깊은 존중과 돌봄을 포함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며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게다가 인생의 불가피한 도전 앞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은 큰 힘의 원천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회복력은 강한 정신의 증거입니다. 종종 금은 귀하지만 건강은 무가치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영원한 지혜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은 여러 번 벌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질 경우 의료비가 평생 쌓아온 재산을 초과할 수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연한 진실은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개인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가족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황금기에 접어들며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의 삶은 섬세한 직물과 같아서 그것을 유지하려면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종 어르신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비롯된 우월감이나 권리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행동이 걱정과 배려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가족 내의 불화를 초래하고 반감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따뜻함과 조화가 긴장과 갈등에 가려진 분열된 가정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좌절감이나 분노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순간을 가지는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하며 각 가족 구성원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각자 고유의 어려움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인내와 공감을 보여주는 것은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사랑과 지지로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인내와 이해를 실천하는 가족은 사랑과 조화 속에서 번영하는 가족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절과 자비로 앞장서서 행동함으로써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7. 자손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과 손자들은 그들만의 복이 있다는 속담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손들의 성공을 보장하려는 끊임없는 열망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짐승처럼 지치게 하며 사랑하는 보호자가 아니라 짐을 짊어진 존재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노력은 사랑과 의무감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중요한 진실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자손들은 각자의 운명과 삶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삶의 예측할 수 없는 다양성은 각 개인에게 맞춤화된 도전과 승리의 직물로 엮여 있습니다. 과도한 개입과 걱정은 선의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종종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와 손자들이 성장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의 힘과 성공은 우리의 끊임없는 간섭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율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은 고귀한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검소함과 자기 절제라는 귀중한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덕목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손들이 인생의 불가피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신의 한도 내에서 사는 지혜와 자기 절제의 힘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다가올수록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노년을 후회나 부족함 속에서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자손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자원을 모두 소모하지 않고 자신의 안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섬세한 균형 속에 진정한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자손들에게 그들만의 길을 찾을 자유를 주게 되며 그들에게 우리가 심어준 가치들이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도 삶의 황혼 속에서 평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깊은 사랑과 신뢰의 행위는 어떤 물질적인 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유산을 남깁니다. 8. 친척을 과도하게 우선시하지 마세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친척들과 나누는 유대는 종종 향수와 감정으로 가득 찹니다. 이러한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면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친척 관계를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것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과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본질은 매우 소중하지만 그것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지지를 주는 사람들은 혈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척 관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깊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가족 유대도 시간이 흐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어른들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자기 자신의 성장과 웰빙을 돌보는데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음은 마치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와 같습니다.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부지런함, 노력, 그리고 지혜의 섬세한 붓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우리가 미래를 그려 나가는 데 사용되며 나이가 들면서도 밝은 길을 비추는 힘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쌓아가는 에너지와 자원, 지식을 쌓고 건강을 유지하며 인성을 발전시키는 노력은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와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개인의 성장을 중시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심사, 우정, 꿈을 위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미리 정해진 운명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건축가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자신감과 열정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결국 가족이 우리 마음속에서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개인의 성장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젊음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력과 성취로 가득 찬 걸작으로 만들어 갑시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